업체들도 많고. 사장님, 제품을 유통시켜야 하는데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다양하고 경쟁 업체들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물론 다방면으로 분석해야 하겠지만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유통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저희 팀장님이 기존 유통 채널 외에도 다른 채널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오라고 하셔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네요. 전략씨, 유통 프로모션의 대표적 성공 사례를 알고 있나요? 네, 유한 킴벌리, 롯데, 교보문고 등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품 유통 시 무턱대고 이 성공 사례를 쫓는다면 분명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즉, 유통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유통 채널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적용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팀장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네, 맞아요. 벌써부터 유통에 대한 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하지만 성공적인 프로모션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회사의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 유통에 대해서 생각해볼까요? 자신의 생각을 빈칸에 적어보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보세요. 유통, 말로는 쉬운 것 같아도 실제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어렵나요? 고려해야 할 것들도 많고 꼭 알아야 할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하지만 차근차근 유통에 대해 알아본다면 그러한 걱정은 어느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유통과 관련하여 유통 환경의 변화 및 유통 업무와 유통 채널, 매장 오픈 과정, 그리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통 환경의 변화 및 유통 업무의 주요 역할. 전략씨, 유통이란 무엇인지 말해볼 수 있나요? 갑자기 물어보시니 뭐라고 해야 할지. 네, 제가 설명드리죠. 유통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로 전달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로 치면 도로망이나 수도관, 사람에 비유하면 혈관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통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나라나 인체에 이러한 기관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기업에 있어서도 유통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 있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유통 환경은 최근에 들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요? 네, 우선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CVS의 성장, 프라이스 클럽, 이마트 등의 대형 할인 매장들이 출현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카테고리 킬러의 등장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외국의 유통 전문 업체들이 이미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겪었던 소위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전쟁이 국내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힘의 축이 생산자에게서 유통업자로 넘어가고 있다는 징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의 보급, 케이블 TV의 방영, 택배 서비스의 등장은 통신 판매의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인터넷의 활용은 국제 통신 판매까지도 용이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통 전략의 수립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유통 전략의 수립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일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앞서 살펴본 최근 유통 환경의 변화는 단순화와 전문화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단순화와 전문화라면
이름 그대로 유통마진을 줄이는 게 단순화이고 전문화는 각 매장이 전문성에 더 중심을 두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오, 대단한걸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유통 경로의 단순화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존재하는 중간 상인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대형 할인 매장 및 디스카운트 스토어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 유통 마진을 줄이고 소비자 가격을 낮춰 이른바 가격 파괴를 주도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단순화는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은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을 하나의 협력 체계로 묶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전체의 소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한 구성원의 월등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유통 경로의 전문화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유통환경의 전문화는 전문점 체인화 현상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전문점 체인화는 계약적 VMS의 한 형태로서 품목은 단순하지만 소비자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가는 경로 설계입니다. 그런데 급변하는 유통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성공적인 유통 전략을 수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터넷이죠.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유통 채널과의 연결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 반지앤노블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지앤노블은 인터넷 서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체제만으로는 경쟁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은 반지앤노블은 가장 큰 경쟁업체인 아마존을 따라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사이트 방문자들이 특정 서적을 검색할 수 있게 하고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며 서적뿐만 아니라 CD, 비디오, 소프트웨어 등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했죠. 또한 기존 유통망 등과 연결된 가치 체인을 인터넷으로 통합함으로써 매우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터넷 신문을 개발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세분하여 각 세분 영역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자들이 방문했던 기록과 내용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온라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구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현재 온라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유료 구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판을 제공하기 전에 우려된 종이신문의 구독자 수의 감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그런데요, 외국의 사례 말고 국내 사례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롯데와 교보문고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롯데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명품 브랜드 위주의 마케팅 전략을 펴고 있으며 교보문고는 국내 최초의 가상서점을 본 매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도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을 들어보니 유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중요한 유통 업무의 역할에 대해 알아볼게요. 유통 업무는 발주 단계에서 판매 추이 관리와 진열량 및 적정제를, 매입 검수에서는 입고 관리와 검품 처리, 진열 단계에서는 진열 면적 및 진열량 관리와 진열 형태 관리를, 판매에서는 기초 자료, 고객, 가격, 그리고 행사 판촉 관리를, 재고 관리 단계에서는 재고 조정, 실사, 확인, 그리고 재고 진척 관리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갑자기 돌발 퀴즈 한번 내볼까요? 다음에 제시되는 사례를 보시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회사의 기존 제품의 판매를 위해 유통 채널이 있어도 새로운 제품은 다른 채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유통 채널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 정답을 찾아 클릭해보세요. 유통 채널. 전략씨, 만약 회사의 기존 제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 채널이 있다고 할 때 신제품을 유통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기존 유통 채널을 활용하려고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유통 채널이 신제품 판매에 이용될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의 채널이 어떠한 형태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신제품 유통에 활용할 수 있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가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코리아나 화장품은 방문 판매 조직을 이용하였으며 미샤, 더 페이스샵과 같은 화장품 회사는 온라인 판매 조직을 통하여 화장품 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존 채널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유통 채널을 구상해야 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유통 채널을 위한 방안이 있나요? 그럼요. 효율적인 유통 채널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고객의 특성에서는 고객의 규모와 지역적 분산을, 상품의 특성에서는 부패 가능성, 사이즈, 표준화 여부, 단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상의 특성에서는 대리점과 직판의 장단점을, 경쟁사의 특성에서는 경쟁사의 유통 형태를 분석합니다. 이와 함께 자사의 특성에서는 자사의 재정적 능력 및 인력의 동원 가능성을, 환경의 특성에서는 현재 경기 및 법적 규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각 특성들을 고려하여 유통 채널을 구상한 후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구상하신 후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우선 비용과 매출의 관점에서 고려할 방안 중 어느 대안이 더 경제적인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통상 직판 조직은 고정 비용이 많이 들지만 매출량에 비해 늘어나는 변동비는 적습니다. 그러나 대리점 조직은 그 반대의 현상을 나타내죠. 또한 유통 채널이 본사의 정책에 얼마나 협조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리점 조직의 경우 확산 속도는 빠르지만 통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유통 단계에서 몇 명의 중간상을 둘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평가 기준에 따른 유통 채널의 전략이 어떻게 되나요? 크게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점포에 제품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집중적 유통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제품의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중간상에게 전속 거래를 요구하고 일정 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제품 판매권을 부여하는 전속적 거래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중간 정도를 원한다면 선택적 유통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경기가 나쁠 경우 단순한 유통 채널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경기가 나쁠 경우에는 단순한 유통 채널이 경쟁력을 갖는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유통 채널이란 무엇인가요? 단순한 유통 채널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매장입니다. 유통 채널에서 매장은 고객과 기업이 만나는 중요한 접점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매장은 고객과 만나는 최초의 순간이 되는 것이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리는 최후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업의 상황에 있어서 유통 채널을 고려할 때 어떤 특성을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느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의견 올리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신만의 의견을 정리해보고, 의견 나누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여 살펴보세요. 매장 오픈 과정.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유통 전략을 포함한 마케팅 전략이 세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마케팅 전략 내 유통 전략에서 전문 매장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매장 개발부터 시작하여 신규점을 오픈하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하죠? 먼저 매장 개발은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성을 검토하여 고객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합니다. 즉, 투자비 대비 수익률을 고려해야 하죠. 이제 매장 구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매장 구성은 입지 개발 건설 계획과 투자비, 건축 설계, 업체 선정 및 도급 계약을 하고 건설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최대한 경쟁점을 고려한 오픈 일자를 준수해야 합니다. 오픈 일자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픈 3개월 전에 신규점 투입 인원을 선발해 사전 OJT 및 직무, 서비스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건물 외에 내부 인원 선발이나 교육도 준비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매장을 구성하였으면 이제는 설계하는 단계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는 매장 레이아웃 구성하고 상권, 소비자, 경쟁조사 및 매장 구성안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개점 진행 일정 관리와 집기 검토 및 설치의 일도 이루어지죠. 이런 것들은 전문 유통업체인 경우 신규점 기획부서가 별도 존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영업 쪽에서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집기나 동선 등을 고려한 공간 배치 구성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매장 설계를 마쳤으면 이제 영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업 준비 단계에서는 상품 발주와 상품 매입 및 검품 처리,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 교육과 판촉 준비 등을 합니다. 바로 신규점 오픈 준비네요. 그렇죠. 이러한 활동은 성공적인 신규점 오픈을 위한 본격적 준비 단계입니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리는 방법.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존재를 알리고 설득하여 구매에 이르게 하는 마케팅 활동을 촉진이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목표 시장의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촉진의 실질적인 목적은 소비자 설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호의적인 평판을 얻기 위한 촉진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3가지 부류의 대중, 즉 고객, 지역 공동체, 매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 지역 공동체, 매체를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것 외에 또 중요한 것이 있나요? 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으로 촉진에 관한 다음에 8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진리 1. 당신의 모든 행동이 바로 촉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행동이란 당신의 태도에서부터 전화를 받는 회사 사람의 목소리까지 그야말로 사소한 행동 모두를 포함합니다. 만약 당신이 교일주일학교의 선생님이라면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가, 또한 골프를 친다면 어떻게 하며 고객들에게 보고서를 손수 전달하기도 하는가 하는 이 모두가 촉진 활동입니다. 즉, 지역 공동체, 고객, 그리고 매체들의 시각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는 것이 바로 촉진입니다. 진리 2. 촉진은 회사에 전화를 받거나 고객을 안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전화를 건 사람이나 고객이 가능한 한 자동 응답기보다는 회사의 직원과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리 3. 광고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 고객, 그리고 매체에 당신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당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곳에 광고를 해야 합니다. 진리 4. 당신은 기사를 쓰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무실 개설, 새로 임명된 임직원, 새로운 고객들, 표창, 신제품 발매 등 회사에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사를 작성해 홍보가 될 만한 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진리 5. 기업의 경영회의나 마케팅회의처럼 기업 또는 제품을 위한 연속적인 기사 발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기사 발표를 적기에 그리고 적절하게 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상황이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기사 발표를 하기 위한 주제를 고려해 그것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기업에서 정기적인 사보를 발행한다면 주요 저널 편집자에게 한 부씩 발송하거나 회사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그들을 초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리 6. 이벤트는 당신을 알릴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신촌의 한 대학 근처에 위치한 어느 피자점에서는 매년 신입생들을 위한 피자 파티를 개최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 피자점의 주 고객은 누구이겠는가? 말할 것도 없이 근처 대학의 학생일 것입니다. 진리 7. 당신이 당신의 지역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이는 당신 기업의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십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합의 이사회, 비영리단체의 자원봉사 또는 교회 연합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당신과 당신의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점차 인식하게 됩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것은 당신의 사업을 보다 알차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진리 8. 촉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창의성으로 고객들의 주의를 끄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나는 새로운 사업에 관하여 묻는 한 회사의 편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는 경쟁업자가 한 회사를 고용하여 설문을 의뢰한 것으로 수신자의 사업에 대하여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그 촉진 방법이 긍정적이었다면 수신자들은 그 편지에 대한 회신을 해주었겠지만 그 방법은 창의적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달된 편지들은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에 불과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촉진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광고와 홍보인데요. 그중 광고에 대해 먼저 살펴볼게요. 광고는 특정 광고주가 자신의 아이디어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비인적 매체를 통해 대가를 지불하면서 전달, 촉진시키는 수단입니다. 그럼 광고 시 결정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그 주요 사항은 광고 목적의 설정, 예산의 책정, 메시지 개발, 매체 선정, 캠페인의 평가입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광고를 할 때 광고 대행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좋은 광고 대행사를 선정하는 요령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이사님께 부탁드려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해 주지. 광고는 대부분 광고 대행사와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마케팅 담당자에게는 크리에이티브 능력보다는 대행사를 잘 선정하고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네. 그럼 본격적으로 광고 대행사 선정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지. 우선 대행사로부터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해보게. 마케팅 전략, 뛰어난 크리에이티브, 매체 확보, 판촉 대행 등이네. 다음으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서를 5점 척도로 만들어 보게나. 뛰어나다, 매우 좋다, 좋다, 그저 그렇다, 형편없다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지. 업계의 평판이나 실적 등을 고려해 귀사의 필요에 부합되는 대행사를 5개에서 6개 정도 선정하고 그 대행사들이 경쟁사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하네. 물론 경쟁사의 광고를 맡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대행사를 명단에서 제외해야 하지. 그 대행사들과 가벼운 접촉을 시도하고 전화 접촉이나 면담을 통하여 그들의 의사와 흥미 여부를 타진해봐야 하지. 대형 대행사의 경우 소형 광고주는 반가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게나. 앞의 과정을 통하여 명단을 3개 이내로 줄인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받게 되지. 평가 설문지를 보다 자세하게 작성해서 평가하고 광고를 담당할 팀의 예상 인적 구성 등의 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물어봐야 하네. 그 다음 대행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를 논의하는데 제작비, 시장조사 등이 그 논의 대상이지. 마지막으로 대행사를 선정하기 전 과연 어느 대행사가 같이 일하기에 편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생각해봐야 하네. 이제 홍보에 대해 알아볼게요. 홍보는 비인적 매체를 통하여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자기 기업의 수요를 촉진시키는 한 방법입니다. 홍보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상업적 의의가 높은 뉴스가 출판물에 실리거나 라디오, TV, 무대 등에서 호의적으로 전달될 때 그 효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홍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 말은 매체의 기사로 등장하는 것이 홍보라는 거죠? 맞습니다. 매체의 뉴스로 등장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같이 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광고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 효과는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홍보의 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기자회견, 제품 홍보, 기업 홍보, 로빙, 카운셀링입니다. 이러한 홍보 시 결정해야 할 주요 사항은 홍보 목적의 설정, 메시지와 수단의 선정,
홍보 계획의 실시, 홍보 결과의 평가입니다. 전략 씨가 앞에서 언급했던 소비자에게 제품을 성공적으로 알린 요한 킴벌리사의 프로모션 성공 사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